2차 부등식을 배워봅시다. 206쪽. 자, 어떤 2차 식이 0보다 클 때 해를 찾아봐. 그러면 우리는 이 2차 식에 y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이거는 2차 부등식. 이거는 2차 함수. 2차 함수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점들을 막 점점점점점점점점 1,0, 3,2 뭐 이런 식으로 찍다 보면은 그게 점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래프처럼 보이죠? 지금 이제 2차식은 항상 포물선이 그려지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이 2차식이 두 근이 생겨서 이런 식으로 x축과의 교점이 두 근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여서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면 이 식은 y랑 같고 결국 이 식이 0보다 큰 건 y가 0보다 큰 데를 찾는 거잖아. 그럼 이 점들 중에서 y가 큰 점들을 찾아보면 이 위쪽에 있는 점들이 y 값들이 0보다 큰 애들이죠. 그럼 그때 애들이 너무 많아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y가 0보다 클 때 x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식에는 y가 없잖아요. 지금 원래 부등식은 x의 범위를 찾고자 하는 거니까 y는 내가 붙였고 내가 그림을 그려서 나온 게 y지만 y가 0보다 클 때 그때 x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y가 0보다 큰 점들의 x값들은 어떠해요? 그 점들의 x값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알파보다 작은 곳에 있고 요 이쪽에 있는 점들의 x값들도 보면은 베타보다 큰 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y가 0보다 클 때 x의 범위를 찾다 보니까 그게 바로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2차 부등식을 풀으려면 이 2차식을 y라 해놓고 2차 함수를 그려요. 그리고 y가 0보다 클 때를 찾는 거지. 지금은 이게 0보다 클 때니까 y가 0보다 클 때를 찾는 거야. 그때의 x값을 읽어주면 된다. 그때 x값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게 되죠. 이 그림에서는. 만약에 어떤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를 찾아봐 그래. 그럼 그것도 y라고 하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과의 교점이 또 똑같이 알파와 베타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번에는 2차식이 0보다 작을 때 찾는 거니까 y가 0보다 작을 때 찾아야 돼. 그럼 그림에서 y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네들이에요. 이쪽에 있는 애들이 y가 0보다 작은 애들이거든. 그럼 그때 x값을 읽어보니까 그 점들의 x값들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네. 그래서 x가 알파에서 베타까지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2차식이 0보다, 그러니까 식이 x가 중요해요. 이 x든 뭐든 어떤 식이 0보다 크잖아? 그러면 걔가 만약에 두 근이 나왔다면 그 x는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답이 나오고요. 어떤 2차식이 0보다 작은 걸 풀잖아? 그러면은 근이 만약에 두 개 나왔을 때 그 x 값은 알파 작은 근에서 큰 근 사이에 있어 이렇게 모아지는 답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이 그래프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쪽 따로 저쪽 따로 쓰다 보니까 벌어지는 거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쓰다 보니까 모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생뚱맞게 외우기보다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외우는데 2차식이 0보다 크면 이렇게 벌어져. 작은 근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모아져. 작은 거에서 큰 거 사이.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참, 이 2차식은 맨 앞이 만약에 마이너스 있으면 마마마를 해줘. 맨 앞에를 플러스로 만들었을 때 얘기해요. 지금은 다들 아래로 블록으로 그린 거니까. 자, 그럼 예를 볼까? 예를 봅시다. 자, 이 얘는 또 그래프에서 바로 이제 해석해서 푸는 얘네요. 이 차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이미. 그러면 이게 y는 fx라고 했을 때 이 2차식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아봐. 그럼 그림에서 fx가 y니까 y가 0보다 클 때 찾는 거야. 그곳은 바로 빨간 부분이죠. y가 0보다 큰 곳은. 그럼 그때 x값을 읽어주는 거야. 그때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쪽 빨간 부분은 x가 3보다 크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여기 는이 있으면 나도 는 써요.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따로 써진다. 왜? 0보다 크니까. 또 fx가 0보다 작은 곳을 찾아봐. 그곳은 이 x축의 아래쪽 이 파란 부분이죠. y가 0보다 작은 곳. 그럼 그때 x값을 읽어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0보다 크면 벌어져. 0보다 작으면 모아져.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꾸 연습을 해봅시다. 자, 이제 좀 전의 경우는 두근이 이렇게 나온 경우예요. 두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을 그린 거고 그 부등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2차식을 풀다 보면 근이 두 개가 안 나오고 중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판별식이 0인 경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2차식이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그리고 이제 여기 A가 플러스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만약에 플러스가 아니면 마마마 해주면 되니까 항상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판별식이 0인 경우를 그림을 그려보면 항상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만나는 점이 X가 알파에서 만약에 만난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 2차식이 0보다 클 때를 찾아봐. 그러면 우리는 이 2차식을 Y는 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Y가 0보다 클 때? 다 되는데? 딱 한 군데 안 된다. 이곳은 0하고 같은 거지 0보다 큰 곳은 아니야. 언제? x가 알파일 때. 그래서 x가 알파일 때 빼고 모든 실수가 다 0보다 커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또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아봐. 그러면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아봐. 그러면 이 모든 점이 0보다 크고 또 여기는 0보다 같고 0하고 같고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이 모두 다 해당하네. 아닌 곳이 없네. 그래서 모든 실수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2차식이 0보다 작은 데를 찾아봐. 이 그림에서는 y가 0보다 작은 곳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같은 곳은 있어도 작은 곳은 하나도 없지. 그래서 해가 없다 하면 되겠고 또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아봐. 그러면 작은 곳은 아무리 봐도 없고 같은 곳은 딱 한 군데 있네. x가 알파일 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제각각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판별식이 0인 경우를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서 푸는 거예요. 외우면 안 돼요. 자, 예를 바로 보자. 자, 요 2차식에서 이 2차식이 0보다 클 때 찾아봐, 뭐 크거나 같을 때 찾아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는 빨리 얘가 0일 때 판별식을 구해보는 거야. 이게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지금 근데 판별식 이전에 완전제곱식이 되면 더 좋죠.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판별식이 0인 거니까, 그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중근이 나왔다는 걸 확인한다면 우리는 X축에서 5하고 딱 접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건 굳이 판별식을 조사하지 않아도 완전제곱식으로 되니까 중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X축과 접하는 거 쉽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얘가 0보다 클 때 찾아봐. 그러면 모든 점이 0보다 큰데 딱 한 군데 x가 5일 때는 0하고 딱 붙었으니까 y가 0 되잖아요. 그래서 x가 5인 거 빼고 모든 실수. 다른 애들은 다 0보다 큰 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 2번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을 찾아봐. 자, 이 모든 점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실수. 만약에 이 식이 0보다 작을 때 찾아봐 그런다면 0보다 작은 곳은 지금 전혀 없죠. 같은 곳 아니면 큰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은 곳은 해는 없다 하면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아봐. 그러면 작은 곳은 없지만 같은 곳 딱 한 군데 있죠. x가 5일 때 y가 0하고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0이 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x는 5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아까는 맨 처음에는 두근이 있어서 두근이 존재해서 이제 위쪽 아래쪽이 다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판별식이 굳이 쓴다면 안 썼지만 D가 0보다 클 때예요. 그런데 D가 0일 때 중근 나올 때도 지금 했고요. 이제 중근 나올 때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근이 안 나오는 경우도 해봐야겠지. 자, D가 0보다 작을 때 봅니다. D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과 만나질 않는 거야. X축과 만나는 곳이 근이었잖아.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으면 아예 X축과 안 만나고 이렇게 붕 뜨게 그리는 거지. 자, 붕 뜨게 그리면 D가 0보다 작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왠지 붕 뜨니까 0보다 큰가 이렇게 나중엔 착각할 수 있는데 잊지 마라.
D가 0보다 작을 땐 오히려 X축과 안 만나니까 붕 뜬다. 자, 그런데 이런 2차식이 0보다 클 때를 찾아봐. 그런다면 그림에서 모두 다 0보다 크니까 모든 실수 하면 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때도 그냥 큰 데밖에 없으니까 크거나 같은 것도 모든 실수예요. 근데 만약에 0보다 작은 곳을 찾아봐. 그러면 이제 해는 없게 되는 거지. 0보다 작은 곳이 없잖아 지금. 맞지? 그러니까 이걸 부를 때는 해가 없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때 찾아봐. 얘도 해가 없죠. 작을 때도 없고 같을 때도 없고 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얘로 갈게요. 이 2차식이 갑자기 0보다 클 때를 찾으래. 그럼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시도할 게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해야 되거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근해 공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걸로 가기 전에 판별식부터 조사를 해보세요. 요 B 아니 짝수 판별식 지금 할 거야. B 다시가 이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니까 1 마이너스 2가 계산했더니 0보다 작죠. D가 0보다 작으면 우린 빨리 이런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X축과 안 만나서 뜨는구나. 그럼 그렇게 그려놓고 얘가 그럼 0보다 클 때 찾아봐. 그럼 다 큰데?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찾아봐. 다 크니까 크거나 같다도 모든 실수. 0보다 작을 때 찾아봐. 하나도 없는데? 해는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아봐. 같은 것도 없는데 작은 것도 없고 그러면 해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그림을 그려서 내가 자꾸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래프를 보고 이제 해 찾기 연습 좀 더 해보자. 209쪽에 필수예제 11번이에요. 이건 아예 식도 없어요. 그냥 그래프만 딱 그려져 있죠? y는 fx, y는 gx 그것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y는 fx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x축과 만난 점이 0하고 2니까 근이 0하고 2인 아래로 볼록인 그림입니다. gx는 엎어진 그림이에요. 그런데 x축과 만나는 곳이 0하고 4죠? 그러면 이놈의 근은 0하고 4인 2차 함수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fx가 gx보다 작을 때 찾아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fx의 y값이 gx의 y값보다 작을 때 찾는 거야. y값이 작다는 건 뭐예요? y는 높낮이잖아요. y가 fx가 낮은 곳을 찾으면 되는 거 쉽게 말해서. 자, 봐봐. 여기 이 빨간 부분인데요. 빨간 부분에 fx가 gx 엎어진 것보다 아래쪽에 있잖아. 빨간 거를 지나면 어때? fx가 다시 높아지죠. gx보다. 이쪽도 fx가 높아지죠. gx보다. 그래서 그 빨간 부분만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이에요. 자, 그럼 그때 x값을 찾아봐. 그럼 x는 0에서 여기 교점이 3이라고 적혀져 있죠. 0에서 3까지가 그러하구나. 그냥 x는 0에서 3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쉽죠? f가 낮은 곳을 찾아서 그때 x값을 읽어주면 돼. x는 0에서 3 이런 거야. 자, 2번은 fx, gx 곱이 0보다 클 때를 찾아봐 이런 거죠. 곱이 0보다 큰 거는 각자가 f가 플러스이고 g가 플러스인 경우, 뿔뿔인 경우와 마마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뭐 각자 찾아야지 뭐. 자, f가 플러스고 g가 플러스인 곳을 찾아볼게. 자, 플러스라는 것은요. f 혼자 플러스라는 곳은 f가 y값이 x축의 위쪽에 그림이 그려진 거. f는 이거지. 자, 위쪽에 그려진 거 여기 0의 왼쪽, 그 다음에 f는 2의 오른쪽. 그쪽이 f가 위쪽에 그려졌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위쪽에 그려지는 게 플러스야. 그럼 둘 다 위쪽에 그려진 곳을 찾아보자 이거야. 그거는 이 파란 선을 선생님 그어놨는데 그 파란 선과 파란 선 사이를 보세요. 여기는 f도 위쪽에 그려져 있죠. g도 위쪽에 그려져. 위쪽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둘 다 x축과 비교하는 거야. x축의 위에 있냐고. fx 위에 있지. x축의 위에 gx도 이렇게 내려오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x축의 위쪽에 gx가 그려졌잖아. 이곳이 바로 뿔뿔인 경우예요. 이걸 지나면 왼쪽으로 가보면 여기는 F냐? G는 위쪽에 그려져 있지만 fx가 이 x축의 아래쪽으로 내려가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또 여기 4를 지나면 gx가 x축의 아래쪽으로 내려서 그리잖아. 이거는 g가 음수란 얘기거든. f는 위에 있지만 g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안 되고, 둘 다 뿔뿔인 거는 둘 다 위쪽에 x축의 위쪽에 그려진 것은 여기 f x축의 위쪽, g x축의 위쪽 그려진 것은 여기 이곳 파란 거에서 파란 거 사이. 그게 뭐야? x는 2에서 4 사이. 이 부분만 x, f도 플러스고 g도 플러스인 곳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f가 플러스라는 것은 x축의 위쪽에 그려진 거. 둘 다. 그곳은 2에서 4까지만 그래요. 여길 지나면 g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길 2를 지나면 f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또 0을 지나면 또 다시 g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둘 다 플러스인 곳은 2에서 4까지더라. 알겠죠? 그러면 마마인 곳은 있는가? 둘 다 x축의 아래쪽에 그림이 있는 곳인가 봐봐. 여기는 g만 아래쪽에 있죠? 여기 0에서 2까지는 f만 아래쪽에 있죠? 여기 2에서 4까지는 아래쪽에 있는 게 아예 없죠? 4를 지나면 g만 또 아래쪽에 있죠? 그러니까 둘 다 마마인 곳은 없네요. 그죠? 둘 다 f랑 g가 둘 다 x축의 아래쪽에 동시에 내려온 그런 그림은 없어요. 없음 말고. 그래서 이것의 답은 x가 2에서 4 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6번 확인 체크. 자, 계속해서 그래프를 읽고 문제 풀기야. 자, fx는 아래로 볼록인데 마이너스 3하고 3이 근인 아래로 볼록이고요. gx는 위로 볼록인데 0하고 여기 5가 근인 위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fx가 gx보다 큰 곳을 찾아라. f가 높은 곳을 찾으면 돼, 쉽게. 자, f는 아래 볼록이었어요. 자, 빨간 선을 보세요. 빨간 선이 f인데 f가 g보다 높은 곳, 여기 마이너스 1의 왼쪽인 부분이지. 그 다음 빨간 선 잘 봐봐. f가 g보다 높은 곳이지. 빨간 선이 4의 오른쪽이지. 자, 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는 f가 g보다 낮은 거 보이지?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바로 1번의 답이에요. f가 g보다 높은 곳. 그곳의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곳의 x값은 4보다 크거나.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네. 자, 는이 있으면 나도 는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f가 높은 곳을 찾아서 읽었다. 자, 이건 쉬워. 근데 2번이 조금 헷갈리죠. 2번은 f랑 g랑 곱해서 0보다 작은 곳을 찾으래요. 그러면 부호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뿔마던가 맞뿔인 곳을 찾겠어. f가 플러스고 g가 마이너스인 곳을 찾을게. f가 플러스라는 것은 x축의 위에 있는가 뭐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f는 위에 있고 g는 아래에 있는 거.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에 있으면 마이너스다. 자, 그곳은 이 파란 선을 선생님 미리 그어놨는데 잘 보세요. 일단 이 첫 번째 파란 선의 왼쪽 부분 보세요. f는 위에 있죠. x축 위에 있잖아. 자, 근데 g는 어때요? x축 아래쪽에 있죠. 요곳이 바로 뿔마예요. f가 뿔, g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파란, 그러니까 두 번째 공간에서는 둘 다 아래쪽에 있잖아. 통과. 세 번째 공간을 봐봐. g가 플러스고 f가 마이너스네. 맞죠? 이게 f니까 g가 플러스 f가 마이너스. 자,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네. 아래쪽이네. g가 플러스고 f가 마이너스인 곳. 네 번째 공간은 여기는 어때요? 둘 다 플러스네요. g도 플러스, f도 플러스. 위쪽에 그림이 있잖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간이 바로 다시 f가 플러스 되고 g가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f가 플러스 되고 g가 마이너스인 곳은 여기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이네. 잘 봐봐. f는 플러스, g는 마이너스. f는 플러스, g는 마이너스. 맞지? 그게 어디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클 때. 이란 말이지. 그 다음에 맞불은 아까 잠깐 통과했는데 여기지. 0에서 3까지 봐봐. g가 위에 있고 f가 아래에 있잖아요. g가 플러스 f가 마이너스. g가 플러스 f가 마이너스. 언제? x가 0에서 3일 때. 맞죠? 여기 이쪽은 둘 다 마이너스고 이쪽은 둘 다 플러스니까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세 군데가 바로 이 2번의 답이네요. 그럼 뭐 다 답이지. 이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또는 x는 0에서 3 사이다. 요 모든 게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읽는 거 자꾸 연습해 봐야 돼요.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확인 체크 247번은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포물선입니다. y는 mx 플러스 n 직선입니다. 걔네들이 여기서 만나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를 찾으래. 자, ABC만 있든가 MN만 있든가 그럼 생각이 쉬운데 이게 ABC랑 MN이 섞여 있어서 헷갈리죠. 그럼 이걸 다 하나하나 전개를 한 다음에 ABC 붙은 건 왼쪽에 놓고 MN 붙은 건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이건 포물선이잖아. 2차식이 요 1차식보다 작을 때 찾아봐.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2차식은 포물선이야.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봐. 이런 거라고. 그거 바로 빨간 부분 아니에요? 포물선이 직선의 아랫부분에 있지. 아랫부분에 있다는 것은 작다는 거예요. 그때 x값을 얘기해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하면 되네. 는이 있으니까 나도 는 쓰면 되네. x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답 찾는 게 오히려 더 간편하게 풀리는 거야. 읽을 줄만 안다면. 자, 이제 210쪽 필수 예제 12번 갈게요. 자, 이제 부등식 푸는 건 이제 연습해보자. 이런 2차 부등식을 풀으래요. 항상 식을 2차 식은 왼쪽으로 다 몰아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근이 되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리란 말이야. x축에 마이너스 2와 3에서 만나는 군, 아래 블록이군. 그런데 0보다 큰 데를 찾으라고? 이게 y라고 생각하면 0보다 큰 곳은 이쪽과 이쪽인데 0보다 큰 거는 y 값들이 0보다 큰 거니까 x축의 위쪽에 있는 부분이지. 근데 그때 x값을 읽어야겠군.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따로따로 된다는 거지. 자, 지금은 그래프를 그렸지만 이제부터는 안 그리고 이제 자꾸 연습해야 돼요. 어떤 x라는 식이 0보다 크잖아? 그러면 근이 2개 나온다면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따로 쓰는 약간 벌어지는 거지. 이쪽 따로 저쪽 따로 벌어지는 그런 답이 나오고. 자, 2번은요, 여기 마가 있어요. 선생님이 마마마 해주라 했어. 맨 앞에 마이너스면 꼭 마마마 해줘라. 마마마를 해주면 여기 부등호 바뀌는 거 조심해야 된다. 부등호가 바뀝니다. 그럼 이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건 완전제곱인데요? 그럼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림이지. 완전제곱, 중근 나온 거. x는 8일 때 딱 만나요.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얘가 0보다 클 때를 찾아봐. 이 모든 점은 0보다 큰데 딱 한 군데. 여기가 바로 0인 부분인데요. 언제요? x가 8일 때. 그럼 x가 8 빼고 모든 애들 다 돼요. 그러니까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한쪽으로 몰아요. 이쪽으로 몰아야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보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자,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럴 때는 일단 판별식을 먼저 조사해 보세요. 근데 b제곱 마이너스 4x를 했더니 0보다 작아요. 아, 그럼 해가 없기 때문에 얘는 x축과 안 만나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 d가 0보다 작으니까 해는 없다 이게 아니야. d가 0보다 작으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란 말이야. x축과 안 만나게 그리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부등식을 다시 요거 말고 요걸 봐야지. 이 한쪽으로 정리된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찾아봐. 그럼 2차식에서 이 그림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림은 없는데 그래서 해는 없다지 d가 0보다 작으니까 해는 없다가 아니다. 알겠죠? 이 부등식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고. 2차식이 0보다 작은 곳. y가 0보다 작은 곳이 있나? 없는데? 그래서 해는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은 그리고 식을 찾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확인 체크 248번. 자, 1번 다 전개해서 꼭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2차식은 몰아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거부터 하세요.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0보다 크다고? 그럼 이제 안 그려도 이거 벌어지는 답이야.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이쪽에서 2가 나오잖아. 작은 근보다 작거나 큰 근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벌어지는 답 나온다. 언제? 얘가 0보다 클 때. 식이 0보다 클 때는 벌어져.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2번은 한쪽으로 몰아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땐 일단 근해 공식을 해볼게. 판별식을 해볼게. b-제곱 9 마이너스 ac 하면 9 플러스 10이라 0보다 커. 그럼 근이 있는 건데 그럴 때는 근해 공식에 넣으세요. 자, 짝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루트 10인데 나가서 2 루트 3이거든요. 근의 공식에 넣었더니 근이 나왔어. 그러면 작은 근이 뭐야? 3 마이너스 2 루트 2. 그림에서 이쪽에 있는 근이 3 마이너스 2 루트 3. 오른쪽에 있는 근이 3 플러스 2 루트 3이에요. 근데 얘는 요거 보는 게 아니라 요거 정리된 식 보는 거다. 이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으래. 작거나 같은 곳은 아랫부분인데 그럼 이때의 답은 모아지겠죠. 작은 근에서 큰 근까지. 그래서 이렇게 답 쓰면 돼요. 그래서 0보다 작으면 모아지니까 근 나왔으면 그냥 작은 거에서 큰 것까지 이렇게 해도 괜찮고 그림으로 살짝 생각해서 해도 되고 어쨌든 는이 붙으면 나도 붙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근이 근의 공식으로 찾아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도 한쪽으로 모읍니다. 인수분해가 얘는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죠. 3에서 만나죠. 자, 그런데 이 식을 다시 보는 거야. 이 식이 0보다 큰 곳을 찾으래.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로 다시 가라고. 식이 0보다 큰 곳? 다 0보다 큰데? 딱 한 군데 빼고 언제? X가 3일 때 빼고 모든 실수 이렇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4번 한쪽으로 모아요. 인수분해 했더니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2분의 3에서 X축과 만나는 그런 그림 그려놓고 다시 원래식으로 가. 어떤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을 찾으래요. 이 그림에서 0보다 작은 곳은 없지만 같은 곳 딱 한 군데 있죠. X가 2분의 3일 때. 그럼 그냥 이게 정답인 거야. 그 다음에 5번. 한쪽으로 몰아서 인수분해가 시도했는데 안 되네. 그럼 짝수 판별식 조사했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아. 근이 없구나. 그럼 X축과 만나지 않게 그려놓고 다시 일로 옵니다. 이 2차식이 0보다 클 때 찾으래. 이 그림은 다 0보다 큰데? 그래서 모든 실수. 알겠죠? 자, 6번.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았어. 이건 인수분해를 시도했더니 안 돼요. 그러면 근의 공식으로 일단 가보는 거야. 자꾸 근의 공식이래. 판별식으로 가보는 거야. B-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18 0보다 작군. 그러면 근이 없는데 이렇게 X축과 안 만나게 그리자. 그래놓고 여기로 다시 가는 거예요.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때를 찾아봐. 그림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은 없는데 그래서 해는 없다. 알겠죠? 자꾸 해봐야 돼요. 자, 확인 체크 249번. 이 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얘는 A가 앞에 있기 때문에 A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서 약분을 할 수가 없네요. 플러스면은 부등호가 안 바뀌고 마이너스면 부등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눕시다.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게 2차식이란 말 없으면 A가 0일 때도 있거든.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어요. A가 0보다 크면 A를 약분을 해도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게 0보다 크면 우리 벌어지죠? 작은 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큰 근 1보다 크거나 그냥 바로 이렇게 이제 외워서 합시다. A가 0보다 작으면 A를 약분을 하는 건 똑같은데 부등호의 방향만 바꿔놓는 거예요. 딴 걸 건드리는 건 아니고 부등호의 방향이 바꿨으니 이게 근이 모아지겠죠. 식이 0보다 작으면 모아지잖아. 작은 근에서 큰 근까지 이렇게 모아지는 게 정답이다. A가 0일 때는 그냥 0을 대입할 거야. 그러면 0, 0, 0, 0이 되죠. 근데 0이 0보다 크냐? 그건 아닌데?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식은 해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해는 없다. 그래서 그냥 이게 모든 게 답이에요. A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답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답이고 A가 0일 때는 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다 써야 돼요. 알겠죠? 211쪽 필수 예제 13번 가보자. 자,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입니다. 우리는 절대값이 있을 때 쉽게 풀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자, 절대값이 이렇게 있을 땐 쉽게 풀 수가 없네요. 여기도 식이고 여기 식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놓으니까 방법이 없네. 그럼 원칙적으로 풀어야죠. 절대값의 기본 원칙.
이 소갈맹이가 0보다 크면 그냥 나가. 소갈맹이가 0보다 작으면 많이 달고 나가. 그거. 얘는 기준이 1이잖아요. 그래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소갈맹이가 플러스야. 그래서 그냥 나가요. 3x-3으로 왼쪽은 뭐 그냥 쓰고.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몰았더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어. 얘는 모아지는 답이지. 0에서 5까지 모아집니다. 작은 근 0에서 큰 근 5까지. 자, 그런데 얘만 답이 아니라 이 범위에서 풀었으면 꼭 겹치는 부분 찾아야 한다.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0에서 5까지 그려요. 겹치는 부분이 1 이상 5보다 작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 x가 1보다 작을 때 풀겠어. 왼쪽은 그대로 쓰고 오른쪽. 자, 여기가 1보다 작으면 이 소갈맹이는 음수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가죠. 그럼 마이너스 3을 분배하니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한쪽으로 몰았더니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어. 얘도 0보다 작으니 모아지겠죠. 작은 근 마이너스 3에서 큰 근 2까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모아지는 답. 하지만 얘만 보면 안 돼. 이 범위에서 얘가 나왔으니 자, 그려요.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그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게 다 답이니까 따로따로 쓰려고 했다. 근데 봐봐. 마이너스 3에서 1, 다시 1에서 시작해서 5, 이거 연결되잖아요. 봐봐. 그림에서 마이너스 3에서 1 그렸어. 여기 구멍이 있었지만 얘에서 구멍을 메꾸죠. 1 이상 5보다 작아. 그럼 여기 메꿔줬으니 이게 쭉 연결이 돼서 답을 그냥 이어서 마이너스 3에서 5까지 하면 되지. 이걸 괜히 따로따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따로따로 쓰면 오히려 틀려요. 이거를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5까지다. 요거 조심하세요. 이게 연결되는지 항상 확인합니다. 우리가 부등식을 따로따로 풀 때는. 자, 귀찮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자, 2번은 3번은 그나마 쉽다. 이게 왜 쉽냐면 이 절대값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할 뻔했어. 그런데 오히려 이 절대값을 없애기보다 이쪽을 절대값을 살려서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럼 더 쉬워요. 이게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느냐? 돼요. 왜냐면 얘를 제곱하나 똑같이 x제곱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인수분해 절대값 x와 절대값 x 1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봐봐. 얘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고. 얘를 다시 전개하면 이거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x와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의 곱이 짝짝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4 나오잖아. 그럼 인수분해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됐으니 자 봐봐. 얘가 0보다 작으면 모아지는 답을 쓰는 거야. 근데 x가 아니라 절대값 x가 1에서 3까지 모아지는 답이 나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끝이 아니지. 우리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직선에 그릴 때 절대값 x가 1에서 3 사이인 거는 오른쪽에서는 진짜로 1에서 3이지. 하지만 왼쪽에서는 절대값이 뭐랬어? 0과의 거리죠. 0과의 거리가 1인 곳에서 0과의 거리가 3인 곳은 여기 이 부분이에요. 왼쪽에서는. 근데 이걸 답을 쓸 땐 마이너스 1에서 3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쓰는 게 좋아. 그래서 x가 절대값이 1에서 3인 곳은 왼쪽, 오른쪽 두 군데니까 하나는 요거, 하나는 요거.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3번도 쉽다고요. 오히려 얘를 절대값으로 만들어버려. 얘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이게 인수분해가 돼요. 절대값 x와 절대값 x, 여기는 2와 1의 곱불마. 이렇게 생각하면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고. 1 전개하면 이거 맞잖아. 그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었는데 식이 0보다 크면 벌어지는데 절대값이 작은 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큰 근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벌어지는 답이 나오죠. 그런데요. 절대값은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리가 없어요. 절대값은 항상 0보다 큰데.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없어요. 이거는 나왔지만 버리고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은 있지. 두 군데가 있지. 오른쪽에서 1보다 크거나 왼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이곳이 절대값이 1보다 큰 곳이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답이 나오는 거죠. 다음에 확인 체크 250번. 자,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오히려 쉬운 문제지 이게 1번이. 절대값을 오히려 만들자. 절대값의 제곱으로 표현을 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고. 얘는 작으니까 0보다 작으니까 모아지는 답. 작은 근 마이너스 1에서 큰 근 3까지 모아지는 답이죠. 누가? 절대값 x가 아니야. 자, 근데 이걸 또 풀어야 하는데, 자, 왼쪽을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당연한 얘기야. 절대값은 0보다 큰데 뭐 마이너스 1보다 당연히 크지? 당연히 크다는 것은 이쪽에선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이쪽을 풀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을 때. 그것은 수직선을 생각해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다. 그럼 이거랑 얘랑 겹치는 부분은 그냥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x가 어떤 숫자보다 작으면 모아지는구나. 이렇게. 그지? 그리고 절대값이 숫자보다 크면 벌어지는구나. 그거 아까 좀 전에 했었죠. 절대값이 숫자 1보다 크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고. 그지? 아까 부등식을 풀 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절대값이 작으면 모아지는구나. 자, 그래서 1번은 쉽게 풀었는데 2번은 쉽지가 않네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거는 원칙대로 풀어야 된다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 그러면 원칙대로. 원칙은 이 소갈맹이가 0보다 클 것이냐 작을 것이냐 나눠야지. 그 기준은 지금은 1이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소갈맹이가 플러스니까 그냥 풀려요. 여기가 플러스로 그냥 풀린다고. 왼쪽 그대로 쓰고 플러스로 풀리고 플러스 2 그냥 썼어요. 정리했더니 인수분해가 되었지.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벌어지죠. 작은 근 0보다 작거나 큰 근 4보다 크다고 벌어졌어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범위에서 나온 거니까 겹치는 부분을 꼭 찾아야 한다. 수직선에 그리자. 0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고 그렸어.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렸어. 겹치는데 여기 기억해 놓으란 말이야. 여기가 일단 나왔고요. 다음에 x가 1보다 작다면 여기는 음수가 돼요. 음수는 마이너스 달고 풀리지. 자, 왼쪽은 그대로 썼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달고 풀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전개되고 플러스 2는 그냥 쓴 거야. 자, 왼쪽으로 몰아서 인수분해 했더니 0보다 커요. 그럼 벌어져야지. 작은 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큰 근 2보다 크지. 자,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나온 답이니 겹치는 부분을 그리자. 자, 이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렸지. 1보다 작다 그렸지. 겹치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거랑 다 답이니까 이제 쓰는 거야.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지. 얘는 뭐 이제 그냥 따로따로 써야죠. 방법이 없으니까. 혹시 답이 연결될까? 그런 고민은 항상 해야 돼. 지금은 연결되는 범위는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2번, 212쪽 필수예제 14번 활용 문제죠. 문제를 보고 우리가 식을 세우는 거야. 문장을 보고. 자, 그거는 그림을 그려보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찾으란 얘기지. 이제 이런 직사각형 넓이가 있는데 폭을 이렇게 내서 길을 이렇게 내고 이 남은 부분의 꽃밭의 넓이가 뭐 200 이상이 될 때 이런 문제잖아. 결국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200 이상이 되게 해라 하는 문제예요. 자, 이 넓이는 이렇게 압축을 시키자. 이렇게 빈 공간을 이렇게 없애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게끔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 결국 이 네 개의 직사각형 모여서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잖아요. 그것의 가로는 30에서 x를 뺀 만큼 줄겠지. 30 빼기 x. 세로는 20에서 x를 뺀 만큼 줄겠지. 그럼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 빗금친 넓이 4개는 결국 얘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럼 얘 넓이는 30 빼기 x 곱하기 20 빼기 x인데 그것이 200 이상이 된다 하고 이제 푸는 거죠. 전개해서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식이 0보다 크면 벌어지죠. 작은 근 10보다 작고 큰 근 50보다 크다. 자, 그런데 활용 문제에서는 이 범위를 잘 봐야 돼. x인데 x가 20보다는 클 리가 없잖아. 꼭 이 간격을 여기에서 이 안에서 잡을 건데 맞지? 그러니까 50보다 클 일은 없죠.
이거 나왔지만 버리고 그러면 x는 12하구나. 그런데 그 상태에서 x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 여기에서 최대는 10이죠. 그럼 단위가 미터니까 x는 최대 10m가 되겠네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 체크 251번. 자, 이것도 이제 문장을 보고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지. 게임기가 A가 있는데 판매 가격이 20만 원에 팔 때는 90개를 팔 수 있지만 판매 가격을 이제 올려 20 더하기 X로 올리면 판매 수가 90 빼기 3X로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1872 이상이 될 때 최고가액이 얼마야? 뭐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요거 보고 바로 식 세우면 되지. 판매 가격과 판매 수를 곱한 게 판매 가격이지 뭐 판매액, 그지?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한 게, 그러니까 이게 20에서 x가 늘어난 거야, 돈이. 그러면 판매 대수는 90 빼기 3x로 줄었대. 그럼 걔네들을 곱한 게 판매액인데 그 판매액이 1872 이상이 되도록 해라. 만은 지금 생략하고 푼 거지. 다 전개해서 이제 마마마 꼭 없애줘야 돼. 마마마 해주면 부등호 바뀐다. 거기에서 인수분해가 됐는데 식이 0보다 작으면 모아지겠죠. 그래서 작은 근에서 큰 근까지 모아줬다고. 자, 이 범위에서 A를 최고 가격이 제일 클 때, 그럼 X가 제일 클 때니까 X가 6일 때, 그럼 20 더하기 6이 돼서 26인데 만원 아까 생략했으니 2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6만 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자, 이해가 안 되는 거 꼭 다시 한번 돌려서 복습을 해보세요. 이해될 때까지 들어보세요. 자꾸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해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